네, 스치면 상한가 특이점으로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피 2,547, 1.15%, 거의 30포인트 가까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732포인트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확실히 현재 코스피는 2,500선을 지지하고 이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2,550포인트까지도 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 그리고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이 트럼프 트레이드와는 별개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생겨나고는 있지만 현재 시장의 수급 그리고 시장의 힘이 좀 강해진 게 눈에 띄게 현재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에 대한 전략 우리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오늘도 스치면 상한가 함께 하시면서 확실하게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합니다. 월수팀 나왔습니다. 이호근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들 보셨는지 한 줄 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먼저 들어볼게요. 네, 오늘 저의 이제 한 줄 평은 주도주는 반도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난번 그 12월 달에 계엄 사태 이후 지수가 2,400 밑으로 떨어지고 환율이 1,470원 위로 올라갔었죠.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PBR 0.8, 환율 1,470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히 저평가돼 있는 게 아니냐. 환율에 의한 그 체감 지수도 상당히 낮아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수가 바닥을 돌파할 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전환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승은 조금 오래 갈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면서 주도주 반도체라고 말씀드렸고 지난번 한국은행 왜 이번 상승이 좀 많이 갈 수 있느냐? 웬만해서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이번 상승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시했던 게 그렇죠. 한국은행의 그 상당히 큰 무자비한 RP 투입 이 부분이 결국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었고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동성 장에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전면에 나서면서 이제 대세 상승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반도체 대세 상승 우리가 지금 기대해봐도 좋은 타이밍인지 오늘 특이점에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오늘장 한 줄 평은 AI 데이터 센터 소유주들 일제히 급등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슈로 오늘 전력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 특히 우리나라 쪽에서는 HBM 관련 종목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올랐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뭐 유리기판부터 시작해서 또 전력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12월 달부터 계속 많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스치면 상한가 이번 달 공략주 중에서도 제가 반도체 종목만 4개 종목 소개해드릴 정도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매일경제 전문가 중에서 가장 많이 소개해드린 전문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오늘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뭐 한미반도체 특히 뭐 기관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많이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어느새 여러분들 SK하이닉스 주가가 직전 고점 부근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쵸. 그러면 다른 이제 HBM 관련 종목들도 올라갈 거거든요. 어차피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짓게 되면 결국에는 거기다 AI 반도체 칩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HBM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따라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당장 이제 우리가 보편적 관세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보는 전략으로 접근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리고 전력, 유리기판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쪽 세 섹터 내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투자를 하시면 뭐 지금장 뭐 오늘 사실 하락 종목 개수가 더 많긴 했지만 우리 스치면 상한가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장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스타게이트 이야기도 있었고 계속해서 이제 백인현 매니저도 한 줄 평에서 반도체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채팅창에는 박병주 매니저의 한 줄 평을 들을 차례가 돼가지고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호근 매니저부터 판을 깔아줬다. 빌드업이 하나하나씩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서 과연 박병주 매니저님은 한 줄 평을 뭘로 해주실지 지금 언뜻 보니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병주 매니저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오늘 한 줄 평으로서
조선주는 쉬어가고 예. 원자력이 불기둥으로 솟는다 이렇게 아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는요. SK 하이닉스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제가 말씀드린 뒤로 또 많이 갔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도 오늘 또 준비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먼저 그 하나오션을 한번 제가 준비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오션을 제가 그 이 수지면 상한가 끝나고 나서 무료 방송 때 12월 말 때부터 1월 초에 그때 당시에 주가가 37,000원대 말씀드렸는데 이게 57,000원까지 왔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보시면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 볼린저 밴드 그래프라고요. 요게 약간 우리가 그 악어 있지 않습니까? 악어 입 모양처럼 생겨서 악어가 입을 쫙 벌리면 어떻게 됩니까? 쫙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펼쳐지는 초기에서 보통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하나오션도 지금 그 이제 지난달에 펼쳐지게 가지고 이번 달에 크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하나오션이 2달 반 만에 거의 120% 정도 왔거든요. 그러면 대형주가 2달 반 만에 120% 오면 조금 쉬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주들이 일제히 좀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 나타났는데 그거를 딛고 자 이번에는 제가 두산에너빌리티에 한번 느낌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제가 여기 그 2005년 때 보시면 이제 악어가 입을 벌리면 이렇게 쫙 벌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3년 동안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바로 이제 악어가 입을 이제 벌리는 초기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주가는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일봉을 보면 앞에 있는 고점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많이 올라간 느낌이 들지만 네. 오늘 드디어 24,000원대를 뚫어서 매물대를 뚫었기 때문에 이제 원자력 관련주에 올라가는 가속도는 클 것이다. 반면에 조선주는 약간 좀 쉬어가는 느낌이 오늘 신호가 낮지 않는가라고 예.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원자력 관련주를 우리들이 3월달에 이제 체크하고 본게가 있거든요. 네. 그때까지 보신다면 굉장한 좋은 수익을 거둘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전에 대한 강조. 사실 수지면 상한가 그리고 매일경제TV 통틀어서 박병주 매니저가 가장 먼저 강조를 했고 그 시나리오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전에 대한 강조 포인트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고요. 확실히 박병주 매니저님 방송을 알고 반전이 있는 남자, 시청자들과 밀당을 하는 남자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오늘 첫 번째 특이점, 두 번째 특이점 모두 반도체 이야기가 준비가 될 것 같거든요. 박병주 매니저의 탑픽 종목은 과연 무엇이 나올지도 관전 포인트로 함께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특이점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오늘 최고의 뉴스죠. AI 프로젝트 발표. 스타게이트를 이제 트럼프가 출범한다고 합니다. 야, 이게 5천억 달러입니다. 5천억도 아니고 5천억 달러입니다. 뒤에 공이 이제 3개 더 붙어야 될 것 같은데 AI에 717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역시나 우리 시장,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이 스타게이트 때문에 반도체는 당연히 올라가고 전력 인프라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까지도 함께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투자 아이디어가 좀 확 넓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 어디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네. 자, 이 스타게이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본이 이제 소프트뱅크랑 이제 오픈 AI랑 이제 미국 업체들이랑 합작법인 이름이 이제 스타게이트입니다. 여기에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트럼프가 향후에 이제 5천억 달러 정도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에만 1,000억 달러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열린다고 하니까 데이터 센터가 늘어가게 되면 당연히 전력기기 많이 들어갈 거고요. 데이터 센터에 공급할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또 원자력, 특히 SMR 쪽이 많이 부각되고 있죠. 게다가 지금 전력 인프라뿐만 아니라 원자력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AI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야 될 거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어느 정도 추정했던 AI 반도체 칩보다 더 많은 양이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는데 제가 준비한 PPT 자료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는 오늘 움직였던 테마들 위주로 제가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전력 인프라, 반도체 유리기판, 액침 냉각, CXL, 그리고 그 외에 일반적인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리고 원자력,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전부 다 지금 스타게이트에 초점이 맞춰서 오늘 하루가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제가 12월 달부터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해 드렸었는데 지금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직전 고점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 올라가긴 않았지만 뭐 직전 고점이 100이라고 보면 거의 한 6, 70까지 올라간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50% 이상 올라간 상황에서 오늘 또 엔비디아가 만약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준다면 HBM은 당분간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반도체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전력 쪽에 조금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PPT 두 번째 페이지 잠깐 보여주시게 되면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PPT로 나타냈는데 지금 올해 2025년인데 2026년도까지 굉장히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전력 사용량이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실제 세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지금 AI 클라우드 회사, 대표적으로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AI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의 캐펙스 전망치가 매년마다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트럼프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HBM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도 얘기했지만 전력이 많이 사용됩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지으면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이라고 쳤을 때 거기에 약 8%가 전력 인프라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안 그래도 미국 노후화 그리고 LA 산불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인프라까지 안 그래도 좋은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본격적 진행되게 될 경우에는 전력 인프라가 우리가 추정했던 것보다 더 많이 사용될 거란 말이죠. 네. 원래 좋았는데 더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미국 노후화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교체 비율이 20%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전력 인프라 업체들이 미국 쪽에서 수주받은 거는 아직까지 데이터 센터 쪽으로는 제대로 된 수주를 안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수주를 받게 되면 지금보다 더 잘 나오겠죠. 최근에 LS 일렉트릭이 일론 머스크가 투자한 xAI라는 인공지능 업체에 전력 인프라 수주를 받았듯이요. 그쵸. 다른 업체들도 전력 인프라 수주를 받게 되면 지금 우리가 눈높이가 이만큼이었다면 눈높이를 이제는 더 높여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전력 인프라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사실 오늘 뭐 매일경제TV를 통틀어서 방송 뭐 경제방송을 다 보신 분들은 오늘 반도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히려 플러스 알파로 전력 설비도 같이 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다. 백인현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추가적으로 전력 설비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그 안에서는 아무래도 변압기가 먼저 가겠죠, 전선보다는. 네, 지금 변압기 관련 종목들이 먼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주를 가장 먼저 받았던 게 LS 일렉트릭이었으니까 변압기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선 관련 종목들도 나쁘지 않은 게 사실 이제 최근에 구리 가격이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는데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변압기랑 전선 가격만 올라가는 걸로 여러분들 알고 계신데 변압기 가격도 보통 일반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랑 전선 관련 종목들 같이 보셔야 되고, 특히 전선 관련 종목들은 구리 가격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재료 비중의 대부분이 구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전선 관련 종목들도 지금 미국 쪽 수출 비중이 높은,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침의 상한가에서 공약주로 소개해드렸던 대한전선 같은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네.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로 보자면은 일단 변압기, 그다음에 이제 전선이 좀 따라가는 추세, 이 흐름이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호근 매니저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백인현 매니저는 전력 인프라 쪽을 좀 강조해 줬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은 어디를 좀 강조하고 싶으세요? 그래도 반도체?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뭐 AI 소프트웨어? 어디를 좀 강조하고 싶으세요? 지금 그 백인현 매니저님께서 잘 지금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미국에 이번에 이제 스타게이트 했을 때 그럼 우리 기업이 어떤 섹터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미국의 AI에 열심히 투자한다고 해서 우리 AI 기업이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죠.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미국에 훨씬 더 압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미국의 스타게이트 이 부분의 인프라 투자가 진행됐을 때
우리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그러면 수혜를 받을 건가? 뭐 최근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전력 관련 쪽에서 지금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던가 일진전기, 효성 이런 이쪽 전력기기 관련 주들이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AI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 부분은 또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는 또 우리가 미국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력과 HBM 반도체 뭐 이런 쪽이 결국 이러한 수혜의 하나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오늘 뭐 시장에서 이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듯이 이쪽 종목들은 오늘 올랐지만 뭐 중간중간에 쉬겠지만 올 한 해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러한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하나를 뽑는다면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반도체를 강조했습니다. 자, 이번 턴을 이제 박병주 매니저님으로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도 반도체이겠죠, 일단은? 네, 저는 이제 두 분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AI가 가동되기 위해서 가장 근원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시청자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전력이 필요하겠죠. 제가 준비한 자료 PTP 1-1 PTP를 보겠습니다. 예. 1-1 PTP입니다. 지금 이분이 누구냐면 일본의 가장 반도체 전문가인데 도쿄대 교수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전문 분야 가장 1인자입니다. 예. 근데 이분께서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AI 시대에서는 전 세계 전력 필요량이 지금보다 400배가 증가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력을 만들어내는 게 원천이 뭘까요? 바로 원자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주목할 필요 있고요. 자, 우리가 다음 PTP 1-2 PTP를 보겠습니다. 자, 1-2 PTP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요 PTP를 보면 요거는 뭡니까? 전력을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데이터 센터한테 전기가 가는 어떤 경로가 되겠는데 최근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이 국내 회사들이 주가가 작년 1월 달부터 주가가 많이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가온전선, 그다음에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이 작년부터 저점에서 거의 많게는 20배 갔거든요. 물론 여기 관련된 회사들의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는 화려하게 꽃을 이제 피우고 있어요. 네. 그러면 HD 현대일렉트릭이 한번 그 종목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제가 준비한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제가 준비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주가를 보면은요. 올해 물론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지금 고점에서 망치형 음봉이 나왔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작년 대비 주가가 무려 20배 이상 올랐으니까 호재를 통해서 누군가는 20배를 먹고 차분하게 차익 실현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본격 미국 이번에 엑스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거든요. 그 내용은 근본적인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이제 달러 패권처럼 AI를 통해서 세계 패권을 장악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걸 반영해 가지고 이제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주로 주가가 많이 갔는데 그러면 거기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게 궁극적으로 뭘까? 네. AI 센터에서 바로 전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력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뭘까요? 풍력, 조력 약간 좀 늦지 않습니까? 근데 원자력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엑스게이트 관련, 스타게이트 관련 부분을 발표하고 나서 제가 이제 자료를 뽑아봤는데 네. 어제 내용을 발표하고 나서 미국에서 많이 올랐던 업종을 제가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형 원자력 관련주 오클로 그 주식이 어저께 19.69% 올랐어요. 19.6% 올랐고요.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 이 종목은 16.57%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비상용 발전소 만드는 회사 GNC 에너지가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 근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설비하는 회사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에 엄청난 매물대를 뚫고 외국인들이 오늘 580만 주를 샀어요. 그리고 BHI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24%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걸 한국하고 미국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반도체 관련주도 물론 같지만 그 AI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전력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그 원천은 원자력이다. 그런 원자력 관련들이 네.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급등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시각으로 전력을 이야기해줬고 우리가 뭐 전력 인프라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전력 인프라도 사실 더 앞단계로 가면은 그래서 전기 뭘로 만들 건데 뭘로 발전시킨 건데 원전 지금 주목해봐야 된다. 다시 또 원전으로 돌고 돌아서 돌아온 박병주 매니저와 원전이었습니다. 자, 채팅창에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지금 춘수님께서 아까 박병주 매니저님 뭐 당연히 반도체겠죠라고 물어보니까 다른 시각 점점점 전력 점점점 상당히 실망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우선님께서는 밀당 박병주 매니저님 너무 좋다고 너무 매력 있다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저도 오늘 제가 원하는 스토리 얘기가 안 나와서 생각보다 왜 지금 이 얘기를 하시지? 저도 좀 제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박병주 매니저님 오늘 매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매력이 돋보이는 결국은 이제 그 원전 관련주가 올라서 결국은 우리 시청자님들은 뭡니까? 자기가 3주씩 오르면 제가 또 이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반도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전력 설비, 원전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국은 반도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반도체 안에서는 삼성증권에서 이 스타게이트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섹터, 미국 종목은 지금 ARM 쪽으로 좀 굳혀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재로서는 뭐 D램 3사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브로드컴, TSMC 요 세 가지 갈래로 좀 나눠놨더라고요. 백인현 매니저님은 좀 이 중에서는 어디를 좀 주목해서 보시나요? 저는 어차피 가장 기복 없이 올라갈 종목은 TSMC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 업체 쪽에서 선택을 한다면. 왜냐하면 사실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이제 그동안 주력 고객사였는데 지금 뭐 브로드컴뿐만 아니라 ASIC 쪽에서는 마벨 테크놀로지까지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삼성 파운드리가 그들의 반도체 칩을 파운드링 하지는 않으니까 거의 TSMC가 다 이번에도 도맡아 할 가능성이 그쵸. 높으니까 오히려 TSMC 입장에서는 주요 고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TSMC가 가장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일정 부분을 뭐 브로드컴이나 마벨 테크놀로지한테 뺏길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약간 투자자들이 최근에 엔비디아를 약간 투자하기가 조금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트럼프의 스타게이트 발언 이후로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일제 지금 프리마켓에서 다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급등이라고까지는 뭐하지만 한 2% 이상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미국장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좋다면 당연히 내일장에서도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TSMC로 시작해서 우리나라 SK하이닉스 밸류체인 항상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을 투자할래 하면 저는 항상 방송에서 SK하이닉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그렇죠. SK하이닉스가 뭐 거의 다 올라왔는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바닥에 있거든요. 여전히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위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지만 네. 지금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위주로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HBM 밸류체인 안에서 보자면 이제 브로드컴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호근 매니저님, 브로드컴이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엔비디아 말고도 마이크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고객사가 좀 생겨나지 않을까 주문형 반도체를 통해서라는 예측도 좀 현재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딱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뭐 지금 현재 구도는 뭐 하이닉스가 거의 좀 압도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그 하이닉스가 좀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브로드컴하고 이전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어떤 이런 관계 뭐 그다음에 주문형 반도체라는 특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그 삼성전자 그가 어느 정도의 또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요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이거 가지고는 좀 삼성전자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냥 현재 그 잘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브로드컴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하나 더 얘기를 드린다면 네. 그 주문형 반도체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이전에 그 범용 형태의 GPU보다는 어떤 이제 그 고객에 맞게끔 이제 설계가 들어가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 하우스하고 IP 이런 쪽이 상당히 좀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HBM 반도체가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HBM 반도체도 좋지만 만약에 올해 1년을 놓고 본다면 디자인 하우스하고 IP 쪽에서도 지금 주가가 워낙 지금 바닥에서 헤매고 있거든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백인현 매니저도 TSMC를 강조했잖아요, 매니저님. 네. 뭐 에이징랜드 같은 데는 어떻게 보세요, 이효금 매니저님? 에이징랜드요? 그렇죠. 여기가 또 TSMC의 밸류체인 들어가니까. 네, 그 지금 이제 TSMC하고 밸류체인이 엮여 있는 게 에이징랜드잖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디자인 하우스 그 다음에 뭐 에이징랜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건가요? 에이징랜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쪽 분류에 있기 때문에 네. 에이징랜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박병준 매니저님 차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이효금 매니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이번에도 SK 하이닉스가 더 우세한 흐름과 주가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얘기하기 전에 삼성전자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런 흐름 안에서. 제가 이제 그거는 결국은 그 시세는 시세한테 물어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시세한테 물어볼게요. 그 시세를 물어볼 때 결국은 주가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준비한 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그 두산 에너빌리티를 분석했을 때 그 기법입니다. 이제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기법인데 이 한번 같이 한번 시청자님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시장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올라갈 때 이 모양을 보면 이제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게 약간 악어 입처럼 좁혔다가 벌어질 때 거기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오늘 악어 입이 자주 나오네요. 그러니까 악어 입처럼 쉽죠. 금방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악어 입처럼 벌어져 가지고 그 상단 즉 상한선을 타고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이제 주도주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도 2016년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그랬었고요. 근데 지금을 봐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악어 입이 이제 완전히 닫아져 가지고 그 위 상단선을 타고 와야 되는데 지금 중간선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도 주도주도 아니고 중간주도 아닌 약간 하급의 그 정도를 시장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은 뉴스가 안 나오고 그리고 SK 하이닉스한테 뭐 뒤처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한테도 러브콜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회사에도 문제 많고 근데 고스란히 지금 주가가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시세한테 물어보면 그게 가장 정확한 정답인데 지금 볼린저 밴드를 보니까 당분간은 조금 다른 SK 하이닉스나 HBM 관련주 이런 종목들한테는 상당히 게임이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까지 한번 같이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 압축 해봐야겠죠? 이 스타게이트, 아무래도 이 스타크래프트 게임 하신 분들은 알 것 같습니다. 스타게이트에서 가장 좋은 유닛이 이제 캐리어거든요. 캐리어가 될 수 있는 종목은 과연 무엇이 나올 수 있을지 박병준 매니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줄기차게 뭐 강조했는데 이미 띄워져 바로 있네요. 보겠습니까? 화면이. 바로 종목이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예. 제가 SK 하이닉스는 이제 그 2주 연속으로 계속 실적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실적 데이터를 보니까 내년에 영업이익이 40조가 넘어가면 삼성전자보다 많다. 근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300조가 넘어가고 SK 하이닉스는 절반도 안 된다.
네.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따라서 SK 하이닉스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인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즉 시세한테 물어보는 걸 보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차트 다시 한번 이번에 말씀드린 차트가 뭐냐면 볼린저 밴드라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시세한테 물어보니까 자 보시면은요. 이 볼린저 밴드 특성이 뭐냐면 우리가 악어 입을 생각하세요. 여기 보시면 악어 입이 입을 좁혔죠. 그래가지고 벌리면서 상한선을 타고 가니까 계속 올라가거든요. 자 이번에도 보시면 눌림목을 줬는데 거기 상한선을 안 깨고 있어요. 이런 종목이 이제 시장의 대장주가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SK 하이닉스 작년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8조가 넘는답니다. 그러면 반도체 부분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를 압도하고 남고요. 그러면은 작년 4분기가 8조가 넘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못 잡아서 전체적으로 32조가 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150점은 너무 싸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SK 하이닉스의 볼린저 밴드 차트가 이러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저는 이걸 보고 제가 그동안 SK 하이닉스가 최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잘한다면 올해 한 2월 달에는 사상 최고치 가격을 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가 종목을 이야기도 하기 전에 먼저 현재가가 나타난 경우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앞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반도체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전력 쪽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해도 될 만한 종목 그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변압기 쪽에서 제가 두 종목 골랐고요. 최근에 무방에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해드리고 있는 LS 일렉트릭과 재룡전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투자한 인공지능 전문 업체랑 최근에 이제 수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2기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중저압 변압기 쪽인데 이쪽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쪽 수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 두 종목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으면 결국에는 전력기기가 들어간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룡전기 LS 일렉트릭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호근 매니저님 스타게이트 최고의 종목은요? 저도 그냥 SK 하이닉스 준비했는데요. 종목을 좀 바꿀까요? 아니면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네.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 1위가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이제 시가총액 1위의 권좌를 지켜왔죠. 그런 이제 근데 항상 이제 주식시장은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이 항상 어떤 한 종목이 주구장창 1위를 하지 않고 이제 해가 차면 이제 기울고 기울면 차듯이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약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에 가장 좀 위협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은 보여집니다. SK 하이닉스 연달아 나왔으니까 이호근 매니저님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 네. 지금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20만 원 선은 확실하게 지지하고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다들 좋다 하는데 내일 시장에서 실적이 나오고 또 아마 높은 확률로 현재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따라가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지켜봐야 된다는 전략이십니까? 이호근 매니저님. 뭐 이렇게 따라가지는 좀 그렇죠. 이렇게 빠질 때 사야죠. 그러니까 여전히 사야 되는데 싸게 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종목이지만 네. 지금보다 더 싸게 사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강조를 해줬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SK 하이닉스의 특집이 또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내일 이제 장 시작과 동시에 거의 이제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매출액은 이제 19조가 좀 넘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현재 증권가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좀 평균 레벨로 봤을 때는 8조 원대 영업이익을 모두가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 이 화면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우선 SK 하이닉스 올해 매출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작년에 이제 총 영업이익이 23조 4천억 원 가까이, 그리고 내년은요, 올해죠. 올해 이제 33조, 10조 원 가량을 더 벌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만큼의 가이던스 그리고 다소 내일 실적은 좋겠지만 지금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기가 됐을 때 1분기 실적은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현재 다양한 이야기가 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효근 매니저님, 네. 내일 우선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당연히 내일은 일단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그 하이닉스 실적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툴이 좀 있죠. 일단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게 이제 TSMC, 엔비디아. 이 세 기업이 거의 뭐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난번 TSMC인가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도 실적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실적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조금 훑어보면 낸드 쪽이 한 1조 1천억 정도, 이쪽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일단 좀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D램 쪽이 한 7조 원 정도,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0% 이상 성장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그렇게 실적이 안 좋았는데 왜 SK 하이닉스는 좋냐? 지금 반도체는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쵸. D램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있고 반면에 HBM 프리미엄 쪽은 지금 상당히 강세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HBM 이 프리미엄 쪽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안 좋지만 하이닉스는 좋은 이런 구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안 좋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안 좋은 이런 거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왜 그렇게 반도체가 부진했냐? 최근에 이제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라는 메모리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DDR5까지는 아직 안 넘어왔지만 4를 지금 커버해요. 근데 이제 중국이 가장 많은 반도체 수요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걸 다 가져갔다면 이제는 그 중국의 노콜 기업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DDR4 밑에는 이쪽이 다 가져가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극도로 좀 안 좋아지는 네. 이런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하이닉스는 HBM 프리미엄 쪽으로 전환하면서 그 반도체 안 좋다고 하지만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죠. 그쵸. SK 하이닉스는. 그리고 또 1분기를 지금 얘기하는데 이번 4분기가 대략 한 8조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1분기를 지금 걱정하는데 1분기는 이제 우리가 4분기랑 비교하면 당연히 안 좋죠. 4분기가 이제 제일 좋을 때니까. 1분기를 우리가 비교하면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24년 1분기를 비교해야 되거든요.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분기를 비교하는 기보다는 항상 이 계절적인 것 때문에 전년 같은 시즌 그때랑 비교를 하는데 그때 대비해서 한 154%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7조 4천억. 그러니까 이 4분기에 비해서는 안 좋지만 1분기 실적치고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SK 하이닉스의 이 승승장구한 이 실적의 흐름은 가히 지금 엔비디아가 뭐 폭발적으로 지금 그쵸. 성장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도 지금 웬만큼 성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하이닉스의 주가의 흐름은 네. 계속 삼성전자하고 차별화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 HBM 유무가 삼성전자와 네.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좀 갈라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영업이익이 거의 2배로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주도권, 우리가 작년에 하이닉스 주가가 좋았던 게 지금 이렇게 대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냥 좋은 얘기만 있지는 않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현재 낸드 쪽이 안 좋다 보니까 낸드를 이제 D램, HBM 쪽에서 많이 좀 상쇄를 한 실적이 내일 나올 거다라고 했고 오늘 소식을 보니까 하이닉스가 이제 낸드를 앞으로 좀 감산할 것이다라는 뉴스도 같이 있었습니다. 내일 뭐 문제를 삼고자 하면 삼겠죠. 낸드 쪽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뭐 저는 낸드 쪽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낸드 쪽 감산을 진행하고 그 공정을 오히려 HBM 쪽으로 돌리는 게 저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낸드 쪽 감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낸드 가격 하락폭도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HB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체 D램 매출 비중 내에서 HBM이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주력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PPT 5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HBM 분기별 매출 추정인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빨간 박스로 여러분들한테 표시를 해놨습니다. 2024년 1분기에는 HBM 매출이 D램 내에서 한 16% 차지하다가 분기별로 올라갈수록 21%, 32%, 2024년 4분기에는 현재 42%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기존 D램보다 마진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아랫부분 보시게 되면 분기별로 D램 내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41%에서 최대 48%까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6년도에는 이거보다 더 늘어나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SK하이닉스가 D램 매출 내에서 HBM 매출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고, 지금 앞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TSMC 실적이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올 거예요. 잘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밸류체인,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공약적으로 소개해드렸던 한미반도체 잠깐 얘기 드리자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에 지금 현재 TC 본딩 장비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근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지금은 우리가 지금 SK하이닉스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캐펙스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D램 업체는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지금 마이크론이랑 SK하이닉스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한미반도체거든요. 그렇죠. 보통 HBM을 제작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제작을 하는데 첫 번째 TC-NCF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MR-MUF 방식이 있는데, TC-NCF 방식은 지금 현재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가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MR-MUF 방식은 SK하이닉스가 채택하고 있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모두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금 오늘 한미반도체 관계자분께서 매일경제TV 방송도 나오셨는데, 삼성전자랑 또 관련해서 조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워낙 안 되다 보니까 D램 설계를 다시 한다고 한번 했었거든요. 그럼 D램 설계를 다시 하면 그 과정에서 장비도 새로 교체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지금은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에만 공급하고 있지만, 이번에 D램 설계를 삼성전자가 다시 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에도 수준 물량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게 생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어떤 밸류체인에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잘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지만 남들보다, 시장 상승률보다 더 높은 퍼포먼스를 여러분들 계좌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D램 설계를 삼성전자 다시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삼성전자는 체질 개선이 들어가는 걸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또 리스크가 생길 확률이 높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지금 삼성전자를 투자해야 돼라고 묻는 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당장 SK하이닉스 밸류체인,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실적으로 퍼포먼스가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굳이 삼성전자 미래를 보고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HBM을 공급할 때쯤 되면 HBM 이 약간 피크아웃 얘기가 나올 때도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굳이 미래를 보고 투자할 바에는 그냥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보고 여러분들이 SK하이닉스 밸류체인으로 투자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 시점 반도체 투자 전략에도 맞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현재 돈 잘 버는 기업, 당장의 숫자가 찍히는 기업 어디냐. 일단 그래서 SK하이닉스로 좀 현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몰려가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박병주 매니저님. 네. 자, 이제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네네. SK하이닉스 목표가를 또 올렸습니다. 기존 네네. 28만 원에서 28만 5천 원까지 올렸는데 박병주 매니저님이 보는 SK하이닉스의 목표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저는 SK하이닉스를 지금 제가 실적 자료를 SK하이닉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실적 준비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PTP 2-1 PTP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의 실적 지표를 보는데 요거는 이제 미래에셋 애널리스트가 만든 실적 지표인데 보면은 거기서 2025년 영업이익이 32조, 약 33조인데 24년 4분기 때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8조가 나온다면 25년에는 32조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26년 같은 경우는 이제 45조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취임식 하자마자 발표한 게 뭡니까? 스타게이트. 전부 다 HBM이 필요합니다. 거의 이제 SK 하이닉스 거의 지금 독점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실적은 저는 실적 전망치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시청자분들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ROE라는 지표가 있어요. ROE가 지금 33%가 되고요. 이거는 그만큼 성장성과 수익성이 좋다는 것이죠. 요 정도 ROE가 보면 이제 그 밑에 P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퍼가 지금은 4.9, 3.5인데 지금 이 정도 ROE면요. 퍼가 15배. 네. 지금 현재 주가에서 3배를 갈 수 있다는 말이 되겠어요. 제가 이제 요걸 그대로 해석해 드린다면 그래서 저는 골드만삭스의 그 목표가 상향이 타당하고 그러면 제가 또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최근에 우리 시청자님들 그 어떤 걸 느끼셨나요? 요새 보면 그 반도체 관련주를 보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주가 먼저 오르고 나서 미국의 엔비디아가 오르고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작년 연말부터. 한국이 먼저다. 요즘에 그렇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환율 차트입니다. 제가 준비한 그 환율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리 환율 차트인데 이 보시면 제가 이제 거기 색깔 칠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환율이 이제 고점에서 꺾이는 부분.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가 호황기로 온다는 거죠. 제가 조금 약간 언어를 세게 해가 4글자로 인생 역전. 우리 증시에서. 네. 그런데 보시면 제가 색깔 칠한 부분 보면은요, 지금 확대를 해볼게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뭐 정치적으로 혼란기다 하지만 환율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강세를. 그래서 저는 우리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은요, 결국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SK 하이닉스가 너무나 좋게 접해되고 외면을 했어요. 먼저 미국 주식을 봤단 말이에요. 예. 이제는 그러지 못합니다. 환차익까지 노려야 되기 때문에 즉 미국 주식을 사면 환차손을 입고 또 우리나라 주식을 오르니까 또 손해를 보거든요. 이제는 외국인들과 서학개미들이 이제는 뭡니까? 한국의 반도체를 먼저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거시적인 환경이 환율 시장에서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작년 연말부터 우리나라 반도체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반응하는 그런 느낌이 요즘에는 듭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뭡니까 이 골드만삭스가 SK 하이닉스를 그 목표가를 상향했는데 저는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좀 한 2, 3년 본다면 지금 22만 원대인데 40만 원 이상도 보지 않을까. 왜? 아까 실적을 보니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를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제 본래 질문을 혹시 까먹으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박병주 매니저가 바라보는 SK 하이닉스의 목표가까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2, 3년 바라본다면 40만 원까지 이야기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반도체 결국에는 내일 반도체 이제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은 HBM으로 쏠릴 것 같은데 그 관련한 최고의 종목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은 내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유망하게 보는 종목이 어디입니까? 유망하게 보는 거는 일단은 지금 반도체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HBM, ASIC 반도체, 유리기판. 이게 지금 이제 내일 당장은 이제 HBM이 조금 움직이겠지만 올해 이 HBM, ASIC 반도체, 유리기판을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요거는 제가 그 공개 방송에 자세히 녹화를 해놨거든요. 그거 한번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종목은요? 네, 종목은 ISC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한테 종목 이야기 듣는 거, 이름 듣는 거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호근 매니저의 선택은 ISC였다.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 가볼까요?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공략주로 PSK 홀딩스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예. 목표가 달성하고 포트 아웃을 했는데 오늘 또 급등을 냈거든요.
그럼 PSK 홀딩스랑 같은 리플로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STI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조금 덜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고압수소 어널링 장비 같은 경우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HPSP도 지금 바닥에서 슬슬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조금 더 간다면 STI나 뭐 HPSP 같은 종목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시선을 좀 이제 새로운 곳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STI, HPS 얘기 들어봤고 박병주 매니저님 저는 이제 그 동진 세미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아니네요. SK 하이닉스는 제가 지금 여기까지 말하면 세 번째 이야기 때문에 예. 제가 무료 방송 때 과하지 처음에서 않게 말씀드리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동진 세미캠 이 종목에 한번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은 이 종목도 HBM과 또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전자 쪽으로 반도체 재료라는 것은 소모성으로서 계속 끊임없이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실적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51,500원부터 지금 2만 원대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그 HBM 후공정 관련주들은 그 12월 달 저점 대비 거의 주가가 2배가 왔어요. 2배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비싸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저점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한미반도체나 PSK 홀딩스나 이런 거기서 수익을 거둔 사람들이 이제 동진시케미캠도 너무 주가가 싸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회사는 지금 매출액이 연간 1조 3천이 넘어서고 영업이익도 한 2천억이 되는 회사고 또 주가도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덜 올라간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을 볼 차례가 되지 않은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진 쉐미캠 이야기 들어봤고 지금 채팅창에는 이제 둘째 아들 소개 중인 아버님이라고 또 써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지금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앞서 박병주 매니저가 소개를 해주기도 했는데 원전은 정말 계속해서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파리 협정 탈퇴를 하기도 했고요. 이제 기존의 기조가 친원전이었기 때문에 더 힘을 받아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나라 원전주들은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MOU를 넘어서 이제 조금 더 친밀하게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들은 뭔가 거칠 게 없지 않나 이제? 정말 대세 종목, 대세 섹터가 되는 건가? 정말 투자해보고 싶은 욕구가 좀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시는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는 타이밍이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 제가 뭐 그 원자력 관련주를 계속 특히 이제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가장 그 핫하게 올랐던 종목 아마 시청자님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을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오늘 시장에서 올랐던 그 이제 상승 명분이 뭔가 또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또 미국 증시에서도 원자력 특히 SMR 소형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겠는데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결국은 시세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자 그러면 시청자님도 같이 한번 거기서 뭘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느냐면 거기서 그 파란색 그 빨강색 이평선 있거든요. 빨강색 이평선이 거기가 이제 60주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색깔을 칠해볼게요. 색깔을 이렇게 칠해가지고 보면 이제 2021년 때 그때 급등할 때는 빨강색 이평선을 이제 파란색 이평선이 N자처럼 딛고 올라가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똑같은 그림이 이제 이번에 나왔어요. 제가 이걸 2만 원대부터 나온 걸 확인하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가장 큰 매물대를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580만 주를 샀습니다. 최근 2년 동안에 가장 많은 금액을 두산 에너빌리티를 샀는데 오늘 이제 이 회사가 올라갔던 그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가스 터빈 쪽으로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미국이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그쪽 부분은 약간 엮여서 됐고요. 또 이제 BHI 같은 경우는 또 SMR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주가가 이제 오르면서 그 뉴스는 결국은 주가가 오르게 상승하게 만드는 그런 촉매제가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차원 들어가서 우리가 처음에 트럼프 행주가 스타게이트 부분에 1조 앞으로 뭡니까 돈 5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장 거기서 우리가 핵심을 봐야 될 게 뭡니까? 전력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을수록 전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전력을 누가 공급합니까? 바로 원자력 발전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요즘에 1월 달에 가장 많이 올라간 업종은 원자력인데 네. 그래서 특히 소형 원자로가 어제 미국 증시에 대표적으로 한 2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에 반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올 3월 달에 체코하고 그 본계약이 있습니다. 24조 원어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해가지고 이제 체코를 공략하고 유럽을 공략하고 중동을 공략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네. 재료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3월 달까지. 그래서 오늘 매물대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매물대를 뚫었다는 것은 다른 원자력 중소형주한테도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촉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악재가 사라지면서 차트가 살아나게 돼서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3월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3월에 또 이제 수주 소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벤트 전략 한다면은 지금 충분히 또 시세가 쭉쭉쭉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 담아야 되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겠지? 사실 원전 생각하면 지금 늦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은 분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 오랜만에 OX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원전 산다. 그러면 O 들어주시고요. 아니다. 기다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어떤 이유에서든 부정적으로 보신다면 X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당장 사야 되나요?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중립이 2개입니다. 역시 박병준 매니저는 콜을 외쳤고, 중립 뭐죠? 백인현 매니저님?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제가 최근에 원자력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예측한 게 거의 다 틀렸죠. 왜냐하면 저는 조정을 좀 받으면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해도 되지 않을까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위기가 집권한 이후에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주식 투자라는 게 아무래도 좋은 주식을 아무래도 남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게 주식 투자다 보니까 지금 과감하게 매수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좀 눌렸을 때 네. 그때 여러분들 또 기회 있으니까 그때 예. 한번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해오던 말이 있으니 지금 갑자기 여기서 사세요! 할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은 근데 반면에 안 된다 이런 말을 안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네. 근데 왜 중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을 좀 옥석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원전의 미국하고 우리하고 협상 내용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에 그러니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를 사야 됩니다. 지금도. 근데 나머지 그냥 어설프게 올라오는 종목들은 괜히 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 직접적으로 이번 그 원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예, 그냥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게 수주가 이루어진다면 뭐 다른 종목들 이렇게 좀 범위가 확대되겠지만 약간의 이제 그 사야 될 종목과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을 좀 구분해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중립 들었습니다. 아닌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예 이호근 원전 매니저님? 얘기 들어갈까요? 이번에 이제 그 원전에서 이제 협상 내용을 보면 유럽은 미국, 중동은 우리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좀 네. 나눴습니다. 지역을.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할 수 있는 이제 중동은 좀 치열하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유럽이 조금 이번에 이제 체코는 우리가 수주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거를 하게 됐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보다는 유럽과 중동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교집합. 그게 바로 원전 기자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기자재에 오케이. 관련된 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BHI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죠. 네. 그럼 탑픽 종목을 얘기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BHI와 종목이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 이호근 매니저의 탑픽 종목이었습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님의 종목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일진파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진파워가 바닥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매매하기 좀 쉽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쉬운 전략은 일진파워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종목 명만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뭐 저는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그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이 오늘 가격이 이제 일간에서는 많이 왔다고 보지만 네. 주봉과 월봉에서는 이제 매물대를 본격적으로 뚫고 날아가는 그런 패턴이 저는 나왔다라고 보고요. 그 자세한 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또 오늘 10시 무료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무료방송 안내도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은요? 네, 저는 오늘은 4시에 지금 방송 오기 전에 뜨끈뜨끈하게 녹화를 해놨으니까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 많이 녹화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 무료방송 안내해드렸고요. 백인현 매니저님. 저도 오늘 스치매 상한가 끝나고 바로 밤 10시에 무료 방송 진행하고요. 제가 반도체 관련 종목뿐만 아니라 전력기기 그리고 원자력까지 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8시에도 무방하니까 아침 8시에도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밤에도 무방을 합니다. 백인현 매니저. 저번에 채팅창 보니까 오늘은 끝나고 데이트 안 하시나 보네 라고도 댓글창에 써 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밤에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오늘 그 10시 이제 무료 방송 할 건데 그 제가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 이제 그 작년 12월 24일부터 해가지고 6일 연속으로 37,000원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57,000원까지 거의 한 40% 이상이 올라갔는데 그리고 나서 일부를 이익 실현해가지고 원자력 쪽을 또 말씀드려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18% 정도 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한전과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들도 같이 올해 3월 달에 체코하고 본계약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원자력은 앞으로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어서 10년 동안 세계 천조 시장을 계속 점령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주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다한 원전 관련 이야기들은 박병주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